여러분, 연말 산타 랠리 많이들 기다리셨죠? 그런데 올해 산타는요, 누돌프가 끄는 썰매가 아니라 AI라는 최첨단 썰매를 타고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과연 AI가 이끄는 이번 랠리,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선물을 안겨줄까요? 12월 23일, 정말 뜨거웠던 미국 시장의 하루를 통해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본 내용은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소중한 피드백을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 분석이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시장의 전체적인 날씨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펼쳐보고 돈이 어디로 몰렸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주인공이었는지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전략까지 꽉 채워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12월 23일 시장, 과연 날씨는 어땠을지 마감 지수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3대 지수가 모두 아주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가 0.47% 상승했고요. S&P 500은 0.64% 오르면서 이제 정말 직전 고점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거의 턱 밑까지 쫓아온 거죠. 그리고 우리 기술주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하시는 나스닥 역시 0.52%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아주 힘차게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는 사실 여기서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인데요. 이게 무려 1.16%나 급등했어요. 이건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시장 전반으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즉 리스크 온 심리가 아주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시죠. 대형주들도 물론 좋았지만 저기죠. 압도적인 러셀 2000의 상승률. 이게 바로 시장의 분위기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확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뜨거운 랠리를 만든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동력을 찾아 이제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경제 지표들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VIX 지수가 5% 넘게 뚝 떨어졌고요. 심지어 연준 쪽에서는 요즘 물가 데이터가 좀 왜곡된 면이 있어서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비둘기파적일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연말에 풍부한 유동성까지 더해지니까 이건 랠리가 안 펼쳐질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다만 딱 하나 기억해야 할 건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이라 거래량이 적다는 겁니다. 이럴 땐 작은 이슈에도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으니 그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지금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연준은 결국 금리 내릴 거고 미국 경제는 끄떡 없을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연말 유동성 파트를 마음껏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넘쳐나는 돈, 이 유동성은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제 섹터별 흐름을 보면서 돈의 지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보시면 S&P 500의 11개의 섹터 중에 무려 10개가 올랐습니다. 거의 전 종목 상승장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상승을 이끈 주도주가 에너지, 소재 같은 경기 민감주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 시장이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데 아주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날은요, 모든 빅테크가 손잡고 다 같이 오른 날이 아니었어요. 애플이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좀 쉬어가는 종목도 있었고요. 그 빈자리를 엔비디아, 테슬라, 오라클, 그리고 마이크론처럼 AI와 직접적으로 엮인 종목들이 치고 나가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권이 명확하게 AI 관련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의 시장을 움직인 핵심 주인공들,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움직임 속에 시장의 진짜 속마음이 숨어 있거든요. 와, 마이크론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제대로 터트리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걸 보고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는 극찬까지 쏟아냈죠.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HBM 기술력만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가 객관적으로 한 수 위인데 왜 주가는 마이크론한테 밀리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요, 시장이 마이크론의 그 광범위한 D램 포트폴리오 전체와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프리미엄을 더 높게 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한국 반도체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깊이 고민해봐야 할 숙제입니다. 이건 정말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소식이었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엔비디아의 중국향 AI 칩 수출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초기 물량만 봐도 매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다만 아직 중국 당국의 최종 승인이라는 가장 큰 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기보다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변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테슬라는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죠. 이 슬라이드가 지금 테슬라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딱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천문학적인 보상안을 법원이 인정해주면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썼다는 호재가 터졌고요. 바로 그 동시에 다른 한쪽에선 도이체방크가 4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찬물을 끼얹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뜨거운 호재와 차가운 악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환율 리스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좀 불편한 조합이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았거든요. 보통 이러면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야 정상인데 오히려 코스피에서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아주 강력합니다. 바로 AI 모멘텀이 환율 리스크라는 부담을 그냥 압도해버린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좀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을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AI라는 테마가 얼마나 거대한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핵심만 뽑은 최종 전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최종 전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AI에 집중하되 절대 서두르지 말라입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AI 딱지만 붙었다고 모든 종목을 무작정 사모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연말이라 거래량이 적을 때 막 오르는 걸 쫓아가는 추격 매수는 정말 위험합니다. 오히려 시장이 잠시 조정을 받을 때 진짜 실적이 뒷받침되는 보석 같은 종목을 분할해서 차분히 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 그리고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른다면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은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이 AI 랠리를 이끌고 있잖아요. 과연 2년 뒤인 2026년에도 이 구도가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AI를 실제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의 분석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